오늘 주제가 뭐지? 오늘은 그 세입자들을 위해서 내 전세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계약 전, 그 다음에 잔금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될 사항, 이걸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. 사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9시 뉴스에 뭐 보증금을 다 뭐 어떻게 날렸느니 이런 게 나오거든. 그래서 뭐 어쨌든 우리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니까 뭐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 기본을 지키지 못해서 보증금을 날리는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. 계약 전에 그 뭐 물건은 상관없고 보증금이니까 법률적으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딱 점검해야 될 사항이 뭐가 있을까? 기본적으로 이제 그 계약할 때 등기부는 반드시 이제 발급을 받아봐야 되고, 등기부 발급 받는다. 예를 들어 공인중개사가 발급을 받은 걸 보여준다면 발급 일자 시간까지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고, 그 등기부가 깨끗하면 제일 좋고, 그리고 만약에 어떤 건저당권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다면, 그러니까 시세 대비 그 건저당권 그 설정 금액과 내 보증금 합한 금액이 시세 대비 한 80% 이상 넘어가면 그거는 뭐 피하는 게 좋고, 예를 들어 시세가 5억 정도 된다 그러면 그 건저당권 설정 금액이 2억이다 그럼 2억 이상 지불하는 거는 피해야 되겠지. 그거 총액이 5억짜리 주택에 근저당권 설정액과 내 보증금이 4억이 넘어가면 위험하다 이거지. 그렇지. 아파트 기준으로. 오케이. 예를 들어 뭐 다세대나 이런 경우에는 한 뭐 70% 혹은 그 이하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. 왜 그러냐면 이제 경매에 나갔다 할지라도 최소한 내가 확보할 수 있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고, 그리고 그 잔금 내기 전에 반드시 다시 발급을 봐야 되고, 잔금 전에 등기부 재확인. 그날 바로 확인을 해봐야 되고, 보통 그런 거를 놓치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가 나오거든. 발급받아 봐야 되고, 그리고 그 대리 계약하는 경우가 이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. 예를 들어 뭐 집주인은 어디 지방에 있다든지 심지어 뭐 외국에 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.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님 분들한테 이제 의뢰를 하는데 아주 드물게 진짜 아주 드물게 어떻게 보면 사기지. 그러니까 집주인을 관리를 맡겨놨는데, 예를 들어 뭐 그 집주인한테는 월세 났다고 그러고 전세 보증금을 받아서, 그래서 한 군데서 짧은 기간 내에 뭐 수십 군데 계약을 해서 뭐 수십억을 챙겨서 없어져 버리는 케이스도 있고, 뭐 작게는 뭐 매덕 10억 안쪽 이렇게 챙겨서 가는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, 그럴 경우에는 대리 계약인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등기부 등본의 소유자, 그 주민번호 앞자리까지 나오거든. 그 소유자하고 그 소유자의 그 인감증명서, 그리고 위임장이 찍힌 도장과 인감 도장이 일치해야 되겠지. 그거 확인하고,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돈을 반드시 소유자 통장에 입금을 해야 된다고. 공중개사나 거기 주면 안 되겠지. 그래야 나중에 구제받을 수 있단 말이야.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. 그거 좋아. 그 다음에 이제 자 등기부 상에서 그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했고, 이제는 행정적인 부분, 우리 저 대항력과 관련된 오케이. 중요한 얘기. 그 부분 어떤 계약하고 전 가족이 전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저쪽 집을 미리 빼지 못해서 좀 나중에 전입하는 경우도 있거든. 그럴 경우 어느 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미리 전입하는 경우는 가능한 방법인 것 같은데, 그걸 포함해서 전입하고 또
배당을 받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는 거 그걸 좀 설명해 주세요. 아, 오케이. 그러니까 입주와 더불어서 이제 대항 요건으로 중요한 게 이제 전입신고인데, 이 전입신고라는 것은 뭐 제3자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임대차 관계를 알 수 있는 일종의 공시 방법이란 말이야. 근데 며칠 전에 뉴스에서 봤던 그 내용도 뭐였냐면, 금요일 날 이사를 했어. 이사하다 보니까 늦어서 그 주민센터 못 갔어. 근데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입 신고를 했는데, 그날 소유자가 바뀌고 새로운 소유자가 건저당권을 풀로 이렇게 대출이 된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, 그러한 사실조차도 모르고 살다가 경매에 나온 케이스거든 그게. 근데 이제 대항력이 없는 거지. 왜냐? 월요일 날 건저당권을 설정한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되는 거고, 그리고 그러니까 전입과 입주, 그러니까 전입 신고하고 그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생기거든. 그러니까 우선으로 밀리지. 그래서 그런 케이스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거든. 근데 어찌 되었거나 잔금 내기 전에 그 건저당권 설정이 돼 있는지 확인을 해보라고 그랬잖아. 해보고 잔금 납부하고 곧바로 전입 신고를 하는 게 안전하지. 미리 하는 게 더 안전하고. 자, 참고로 확정일자로 뭐 확정일자가 뭔지 알 필요도 없고, 당장은 그러니까 전입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도 받아놓으면 거기까지. 자, 그러면 오늘 이것만 잘 지키면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이거죠. 뭐 그 정도면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고 봐야 되겠죠. 자, 그러면 지금 내 보증금 지키기 전략 몇 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. 첫째, 계약 전에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서 그 시간이 실시간이어야 되겠죠.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등기부를 발급을 받았다면 그것이 언제 발급했는지를 봐야 되겠죠. 그래서 근저당 채권 최고액 플러스 내 보증금액이 시세의 80% 이하여야 된다. 아파트의 경우. 그 다음에 연립이나 다세대는 70% 이하여야 그나마 안전할 수 있다. 물론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. 그 다음에 두 번째, 잔금 전에도 반드시 등기부 등본을 재발급받아서 다시 확인해라. 이 등기부 등본은 최근에는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. 세 번째, 만약에 대리계약을 할 때 공인중개사가 대리인으로 나올 수도 있고, 또 남편 명의 아파트를 아내가 대리계약을 할 수도 있어요. 이때 등기 소유자, 등기부의 소유자하고 인감증명서가 반드시 같아야 되고, 동일인이어야 되고, 그 다음에 위임장에도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고, 또 한 가지 꼭 신분증을 가능하면 원본을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복사본이라도 꼭 하시라. 그 다음에 네 번째, 입금을 할 때는 어디로? 반드시 소유자 통장으로 입금하시라. 그 다음에 다섯 번째, 계약과 동시에 가능한 빠르게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가능한 빠르게 전입신고를 하라. 그런데 이때 저쪽 집에서 모든 식구들이 이쪽을 다 전입을 하면 혹시 저쪽 집의 대항력이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저쪽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이쪽은 아내가 한 명이라도 전입을 미리 하면 좋다. 심지어는 자녀라도 괜찮다. 그래서 누군가는 하나 전입을 먼저 해서 대항 요건을 갖추어라. 그 다음에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을 잊지 말자. 자, 이렇게만 하면 상당히 안전장치를 다 했다고 볼 수가 있겠지.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, 잔금 낼 때 소유자하고 전화통화 정도는 하는 거 있거든. 그렇지. 전화통화. 누구누구씨 소유자 맞으시죠? 지금 이렇게 대리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. 사실은 이건 이제 계약 단계에서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.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고 이렇게 이러한 금액으로 이 집을 이러한 금액으로 이러한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하는데 동의하신 거죠? 하고 이렇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. 참고로 이제 하나 더
참고가 많네요. 아니 네. 이게 사족일 수도 있지만 이건 네. 중요한 건 중요한 건 해야죠. 우리가 우리가 월세를 내지 않고 그러니까 목돈으로 주고 들어갔을 때 우리 보통 전세야 이렇게 얘기하잖아. 근데 분명한 것은 전세면 사실 뭐 필요 없지. 등기해버리면 끝나니까 보증금 뭐 당연히 물건으로 지키는 거니까. 근데 전세라는 것은 등기부 등본에 전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등기가 나야 물건인 전세권이 되는 겁니다. 그치? 그렇지. 그 금액이 뭐 예를 들어 불과 뭐 진짜 극단적으로 1,000만, 2천만 원이라 할지라도 전세권 등기가 나면 전세권이고 임차보증금이 뭐 5억, 10억이라 할지라도 전세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냥 임차보증금. 그래서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. 예. 여기서 말한 아까 전세보증금이라는 것은 사실 정확한 용어는 임차보증금이다. 그치. 그 말씀. 뭐 채권적 전세라고도 하지. 자,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